안녕하세요. 정말 저희가 파리의 두 연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연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두 분 부부시지만 영원한 연인. 연인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게 72년. 그러니까 72년도에. 72년부터 네. 30년 30년 가까이 되셨네요. 결혼은 내년이 25주년. 그러시군요. 네. 늘 연주 여행 다니시느라고 뭐 우리는 고국에서도 연주를 하시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연주에 있으셔서 오신 거죠? 네, 이번에 그 아셈 때문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죠. 20일 날. 네. 아 정말 근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뵙게 되니까. 네. 언제나 이 검은 위에 폴라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네. 너무 애용하시고 잘 어울리시고. 편안하니까. 네, 그러시죠? 골라주세요. 혹시 의상도? 고르는 것보다는 보통 제 옷 사든지 이쪽 옷을 사든지 같이 다녀요. 항상. 네. 그 재미 아니에요? 너 굉장히 가정적이시군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 외국 생활하시면 물론 뭐 좋은 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언제가 제일 그 고국이랄까 고향이 그리우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한 십몇 년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가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뭐 매년 오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제 느낌에는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 한국에. 생활이 저희들 첫째 뭐 먹는 음식이 육개장 된장국 미역국이니까는요. 그리고 또 뭐 생활 방식이 저희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다리를 올려놔야지 편안한 우리들의 습관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정말 늘 한국식이시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한국 신문을 저희를 또 보고 예, 정말. 네 이제는 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진이가 파리에서 태어났는데도 굉장히 한국 사람이에요. 네. 네. 물론 그쪽 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게 되면 한국을 굉장히 생각하고 아끼고 네. 또 굉장히 자기도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우리 말도 잘해요. 잘하죠. 네. 아빠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파리 사람들 패션이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 유럽 가보니까 그렇게 뭐 좋은 옷은 입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네. 색상이라는가 뭐 이런 게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멋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유행이라고 해서 네. 뭐 비싼 옷 파리 사람들은 비싼 옷은 다 외국 부자들한테 팔고요. 자기들은 자기들한테 맞는 생활에 맞는 옷을 사 입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멋쟁이라고 세계적으로 일컬어지는 거는 그 색상과 어떤 그러한 그 디자인을 자기들이 고르니까 예. 그러는 거지. 그 백화점에 가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이렇게 옷을 보게 되면 야, 저걸 누가 입을 수 있을까? 그냥 좀 이상한데 어느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걸치는데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것을 그렇게 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남이 어떤 옷을 입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그것을 잘 찾더라고요. 네. 아, 이해가 가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조금 전에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실 때도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댁에서도? 너무 까불어요. 의외시네요. 집에서는 아니 그런데 긴장하셨어요? 아니 그런데요. 네. 굉장히 느려요. 조용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참 그 한 식구라는 느낌이 탁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것만 봬도.
아, 그 저희들은 참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사실 둘이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아, 그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건 뭐? 얼굴이 얼굴이 외모가. 예, 예. 아, 그런데 이 김포세관을 나오는데 두 분이 형제같이 닮았다고. 그래서 오래 살면은 뭔가가 다 비슷하게 되는가 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세관원의 이제 입장에서 보기에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아마 닮았다는 그런 말씀.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오래 살다 보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니, 뭐 두 분이 닮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좀 언짢으셨는지 별로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네, 그리고 닮는다. 또 저희들은 처음부터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취미가 거의 비슷했어요. 뭐 여행이라든가 뭐 심지어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으셨군요. 아유, 천생연분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두 분은 그러니까 파리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처음 만나셨을 때가.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아까 72년이라고 그랬는데 72년 뮌헨 올림픽 때 만났죠. 아 독일에서 만나셨고. 네. 올림픽 때요? 네. 예. 선수로 연주 여행 가셨었고 그다음에 윤정희 씨는 참관하러 가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전 그 신상욱 감독 그 심청이를 제가 이제 심청이를 해가지고 그 작품을 뮌헨 올림픽의 그 문화 행사에 참관했었죠. 개막 전에 그랬군요. 네, 올림픽 문화 행사로 네. 참가하러 가셨고 네. 연주하러 가셨었나요? 저는 유럽에 이제 연주하러 갔다가 제가 뮌헨을 찾은 이유는 유은희상 선생님이 그때 심청, 오페라 심청을 이제 작곡을 하셔가지고 세계 초연이 또 이제 뮌헨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 작곡가가 우리의 오페라를 진 거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 주제로 네. 심청이는 우리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꼭 이제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뮌헨을 찾았죠. 아 그렇군요. 윤희상 선생님. 그래서 이제 심청이를 만났죠. 이야. 아니 그럼 처음에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셨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몰랐어요 윤정희 씨는? 저는 이제 일찍이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군요. 한국에서 영화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전혀 몰랐고 네. 또 이쪽은 또 제가 외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저의 그 작업을 그러셨겠죠. 몰랐고. 예. 그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 두 분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이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요. 네. 밤새 저 일하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아침 방송에서 너무 황홀했어요. 지금. 차 한 잔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솔직히. 네. 어떠셨어요? 제 단어를 뺏어갖고 정말 그 뭐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정말 한참 배우로 활동 많이 하실 때 정말 아름다움의 대명사, 우리나라 미인의 대명사셨잖아요. 그럼요. 정말 황홀하셨다는 표현이 딱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사를 건넨다거나 아니면 뭐 좀 후에 다시 만나자거나 그런 제안이 그게 있었나요? 자연스럽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뒤로부터 뭐 올림픽 그 콘트시합 한국 응원단으로도 계속 다니고 예. 또 뭐 신상욱 감독하고 같이 그때 당시는 제가 다음 작품에 같이 촬영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파리 같이 오게 되고 뭐 네. 이렇게 됐어요. 야, 두 분의 만남 그리고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우리하고는 틀리게 거국적이시네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프로포즈는 그러면 누가 먼저? 뭐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러면요. 그래도 뭐 누가 먼저 특별히- 하셨겠죠 분명. 네. 특별히 누구보다 제가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네. 기억나세요? 뭐라 그러셨는지? 아껴두죠 뭐. 그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시잖아요. 예, 그럼 멋진 음악을 이렇게 탁 연주도 해주셨을 것 같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뭐 이렇게 보내주셨을 것도 같은데. 제가 한참 그때 이제 스크리아빈 곡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곡이 굉장히 강해요. 매혹적이고. 네. 그래서 근데 전 처음 듣자마자 그 스크리아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병적이라고 그래요. 연습 다 끝나고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또 라디오를 틀어서 FM 음악을 듣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귀를 좀 식히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들으면서 꿈을 막 꾸고 그러거든요. 전 설거지 하면서도 음악 없이는 잘 안 돼요. 네.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듣고 이 곡이 뭔가 해설하는 것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살이 찌는 네. 것 같고 좋잖아요. 지금 음악이라고 하시는 거는 클래식 음악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중음악도 팝 들으시나요? 음악도 설거지 할 포함돼요? 때는 뭐 예를 들어 김국환의 접시를 깨뜨려. 저 대체적으로 클래식이죠. 예, 네. 그러시겠죠.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정말 프로 연주인이신데 네. 즐기기는 부인이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저보다도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그래요. 우리 딸이 음악을 하는데 영화 또 광이거든요. 걔는. 그러니까는 우리 집 거꾸로 됐다고. 영화인이 음악을 더 좋아하고 네. 자기가 아빠는 음악인인데 자기가 더 영화를 더 좋아한다고. 아 그럼 따님이 뭐 기악을 하세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하시는 바이올린. 네. 야, 그럼 정말 예술적인 가족이시네요. 그러네요. 그 여느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따님이 아빠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네. 가시죠. 음악 가족. 네, 그러시네요. 사실 이 윤종희 씨께서는 정말 뭐 한때 그 우리나라 영화계 트로이카 시대 네. 남정임 씨, 문희 씨와 함께 정말 우리 영화 그 중흥기에 선두에 서 계셨던 분인데 예, 예. 아무래도 결혼하시면서 거주지 이게 주로 생활하시는 데가 외국으로 옮겨가시다 보니까 활동은 그 하시기가 좀 힘드셨겠어요. 근데 망상을. 저는 굉장히 행운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파리 가가지고도 한 20몇 개를 작품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화려한 외출, 야행, 마지막 그러니까 위기의 여자, 마지막 지금 작품이 이제 만무방. 만무방. 아, 예, 예. 지금도 저는 기다리고 있고 좋은 작품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가 거기 있다고 해서 영화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 좋은 작품이 없으니까 지금 아직 기회가 안 닿는 거지. 영화하고는 제가 떨어져 있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상을 받으시고 만부방으로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네. 받으시고 수상 소감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계속 네. 기다린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전 영화 계속 하고 싶어요.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 아. 그런 얘기를 네. 하셨었습니다. 가끔가다 총기가 있을 때도 있네요. 요쪽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그 한국 영화계를 평정했던 네. 그 자료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아, 네. 윤정희 씨 자료화면. 예. 출연하셨던 작품 보겠습니다. 순자, 70년. 이제부터야. 우리에겐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은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신성희 씨가. 흑백 영화 시절. 나 배 안 고프단 말이야. 안 먹고 싶다고 했잖아. 제 김종은 아니에요? 아. 꼬마 김종은.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이미 또 고인이 수준이가 되셨네요. 아니라 네. 당신이 사랑하던 수진이는 당신이 떠나가던 날 이미 죽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갔어요. 이제는 무슨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태우가 아가씨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우기 문제라니. 이게 김서희가 박사님.
무척 제가 서두르고 파리에 있어요. 유학 둘이 벌써 간 그런 후일 사이. 거예요. 후에 네. 전 또 뒤로 미뤄질 것만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만무가 국방군에 세금작이죠? 나가 죽고 아들은 인민군에 나갔다가 죽고 오진 목심 나 혼자 남았으라오. 저런. 네. 백건우 씨는 그 아내의 작품을 많이 보셨습니까? 결혼하시고 이제 유감스럽게도 많이 못 봤어요. 몇 편이나 보신 걸로 생각되세요? 한 10편? 10편 정도요. 네. 지금 이렇게 쭉 화면을 보시면서 각기 두 분의 감회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데. 너무 재밌으세요. 사실 너무 짧았어요. 예, 예. 전 정말 좋은 작품 하고 싶은데요. 예. 네. 예.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드시겠네요. 지난 시절을 하면 좀. 네. 근데 왜 저기 그 세월하고 지금 30년 가까이 이제 지난 필름들도 지금 보셨잖아요. 네. 세월과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연기나 연주나 무슨 이런 작품은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네. 영원히 감동을 주고. 네. 네. 우리 그 여성들이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요. 저는 여자들의 외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에 드는 그 변화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너무 피곤하죠. 그러므로서 그 나이만큼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동의합니다. 참 이게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랑은 좀 다를 거예요. 늘 자신과의 그 예, 예. 치열한 싸움이겠죠. 연마하고 연습하고 보다 좋은 작품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도 노력이고 또 그에 따르는 내조라 그럴까요? 옆에서 맞춰주셔야 되니까. 예술가의 그 어떤 자기 길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맨날 연습, 그 연습 보통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연습하십니까? 뭐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 댁에서 하세요? 네. 집에서 오늘 이거 녹음 장면이에요. 네. 지난 6월에 스튜디오 녹음이죠. 항상 저렇게 하시면 이 체력 소모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집중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좋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저게요 이번에 그 바흐 무전이 녹음을 한 영국 아,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는 네, 거군요. 네 책 여금 사진. 녹음한 장소에서 네. 아, 근데 저렇게 빠르게 속주로 하면서 그 한음이라도 틀리면 참 속상하고 다시 하고 근데 틀리기도 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눈치를 못 그런 채서 거지. 그렇지. 인간인데. 인간인데. 네. 또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치려면 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데서는 인간미를 느낄 수가 없죠. 네. 기계 그리고 같겠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물집 같은 것도 생기세요? 그런 건 없어요. 손가락에? 근데 이쪽에 그 피아노 그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녹음할 때도 그 테크니션이 자기하고 성격이 너무 맞고 이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어떤 피아니스트들은 한음 해놓고 또 다시 고쳐가지고 아. 또 다시 녹음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몇 번 쫙쫙 일사천리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뭐 녹음은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100%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고. 네. 저는 음악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의 그 무슨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곡을 써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연주해서 딴 한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예. 네, 네. 모차르트나 이런 분들이 그 슈베르트, 뭐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그 오선지에다가 이제 그 멜로디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냥 그 한 10초 안에 정말 20번, 30번 넘게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런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셨던 분들도 어디 가서 계산할 땐 또 틀리고 그랬대요. 굉장히 그 인간적인 거죠. 네, 네. 근데 무슨 10초 안에 막 이렇게 해요. 이거 좀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뭘 칠 줄 알아야지. 그 잘못하신 거예요. 생활에 나가시면서 서로에게 참 고마워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고마웠던 점. 그건 순간이 아니라 예. 항상 고마우니까. 아유, 예정 질문이 오문이었습니다. 아, 늘 고마우시군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말 그래요. 항상 고마워. 아니 그게 그래요. 왜냐면 왜냐면요. 한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그래도 이제까지 사시면서 정말 감정이 그냥 막 물밀듯이 막 파도를 치면서 막 그냥 내뿜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은 뭐 그냥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이쪽에서 제 영화를 그렇게 또 영화 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네. 하고 또 저는 또 이쪽 그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 커리어에 대해서 제거가 같이 그 프로그램 짤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함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어떤 늘 항상. 그런 네. 그런데 저희들 생활이 사실 참 그 지금 앞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남편이 직장을 간다든가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촬영을 할 경우에는 뭐 한 석 달 한국 와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빨고 뭐 다 하고 빨래 다림질 다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 남편하고 거의 다 24시간 있잖아요. 예, 항상 같이 계시니까. 집에서 연습하고 연주 여행을 같이 다니고 연주 끝나면 또 같이 모든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 아, 조금. 그렇군요. 네. 참 음악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떤 뭐 그런 걸 짤 때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라는 네. 게 참 이상적이시라는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랑 전 그걸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 짤 때부터 연습할 때부터 음악회 하는 과정까지 제가 쭉 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음악회도 뭐 그 똑같은 곡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할 때 그 연주할 때마다 또 다르잖아요. 예. 뭐 이런 변화라든가 네. 그런 걸 전 즐기면서 예, 사실 이- 예, 말씀하세요. 무대에 설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쪽으로 연주하시는 분. 연주하시는 이게 서울 공연인가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빠질 수가 없겠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항상 불안하고 이게 연주가 작곡자의 뜻에 충실한 건지 항상 불안하고 그러죠. 불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보죠. 내가 이 연주한 것이 이게 마음에 와 닿느냐, 그 이해가 가느냐, 이게 옳은 것 같으냐, 계속. 네. 평을 해주시는데 그 평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인정하실 수 있는 평을 하시던가요?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정희 씨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연주의 대가이신 분의 프로그램까지 짜줄 정도로. 아니요, 짜는 게 아니라 의견을 같이. 제 의견을 예, 그렇죠. 듣죠. 그러니까 뭐 짜는 거하고는 다르죠. 시정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곡도 사실 남성적인 곡도 있을 수 있고 여성적인 곡, 뭐 소품도 있고 뭐 대곡도 있고 많을 텐데 그걸 다 이렇게 예. 전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 하여간 그 예술인 부부의 그 생활에는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다지 뭐 예. 똑같구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뭘 준비했어요? 백관우 윤정희 부부의 엑스파일. 엑스파일을.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오늘은 안 쳤어요. 앉았습니다. 엑스파일. 남편은 헤어드레스, 아내는 비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드레스입니까? 드레서입니까? 드레서. 드레서. 헤어드레서. 그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뭔지. 헤어드레서라는 거는 뭐 머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들은 뭐 머리를 잘라준 적은 없지만 해준 적은 없는데 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드라이를 뭐 네. 해주신다거나. 머리 같은 건 만약에 백건우 씨가 이렇게 윤정희 씨한테 머리를 이렇게 해주는 적 그런 적은 없어요. 머리를 잘라준 적은 있죠. 그렇지만 뭐 파마한다든지 그런 건 뭐. 아 그거는 하나까지는 좀 무리한 거 같아요. 그거는 해주신다 그래도 윤정희 씨가 거부하시고. 아 그러니까 머리를 직접 잘라주신 적은 있군요. 네. 예, 야. 그것도 저희들은 우리 집 식구들은 미장원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누가 다 잘라줘? 백금 씨가 다 해주세요? 아니 집에서 다 우리 진이 어렸을 땐 제가 다 잘라줬고.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있죠. 네. 엄마가 애기 머리 해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제 머리 뒤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듬어주고 저 이것도 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요? 오 진짜 마법의 손이네요. 저는 처음 아까 들어오실 때요. 윤정희 씨 뒷모습을 보고서 네. 저거는 파리의 유명한 데서 글쎄, 분명히 했었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머리가. 들었는데. 근데 예술인의 손이기 때문에 예.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라보세요. 웃기게 자르죠. 미용 기술을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배울 시간에 익히신 건 아니죠. 본인 머리 본인이 잘라요. 그러세요? 아니 사람이 머리가 자라는 것도 네. 자연스러운 거고 네. 또 그거 자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이 자기가- 잘라주잖아요. 아니요, 근데 제가 유학 시절 때 이제 이발소 갔더니 저한테 맞지 않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돈 주고 자르는데 이렇게 안 맞게 자를 바에 내가 잘라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르게 되면요 옷에도 묻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옷은 입고 자르십니까 아니면 벗고 자르십니까?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멋진 일이네요. 아마 여기도 지금 주부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남편이 머리 잘라준 분 있으면 손 한번 처음 들어보세요 진짜로. 없으시죠? 세상에. 그죠? 아 너무 근사하시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왜 그 영화에는 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왜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네. 스트립 아웃 오브 아웃핏. 감겨주는 장면 있잖아요. 빨래핀으로 막. 이건 아니구나. 아 진짜 비슷한 거 그걸.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아내는 비서는 뭐죠? 비서 역할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이 작업에 이제 충실하려면요, 사실 연습하는 시간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이라고 제가 답한 것은 네. 거기에 빠져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재료들도 예. 모으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죠. 사실 뭐 음악회 하나 이제 마련하려면 뭐 매니저하고 통화해야 되고 뭐 또 여행 문제 무슨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은데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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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전 또
아무래도 남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제가 도와주는 게 더 좋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전 일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음악에 빠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예. 도와준. 네. 두 번째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뜨개질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뜨개질. 누가요? 우리? 저도 몰라요. 우리 백건우 씨가 뜨개질의 저는 그거 해본 적 없어요. 뜨개질의 달인. 그게 잘못 전달됐나 보죠. 제가 우리 진이 어렸을 때 코트나 쇠타는 제가 다 거의 다 세상에. 떠서 했고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셋 한 번 짜줬고 아, 그러시군요. 온 잘못된 얘기. 네. 진이 양이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진이가 23살인데요. 네. 그 어렸을 때 내가 짜주고 인형 옷까지 제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뜨개질 해준 걸 그렇게 지금도 고마워하고 그걸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빠 피를 더 많이 이어받은 것 같아요. 엄마 쪽. 지금 바이올린 전공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빠 쪽인가요? 우리 진이는 완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아니요. 본인이 좋아하는 건 영화고 아유. 공부하는 건 바이올린이고.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꿈은 언젠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또 영화를 사랑해요. 네. 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음악하고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 난 너무 기분 좋았. 지금 오늘 기분 좋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봐서 기분이 좋대요. 예. 네, 그 정도군요. 프랑스에서 영화가 나왔잖아요. 1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살면 예술 영화 많이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집이 또 이렇게 음악 늘 음악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절로 아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요, 진이 양이 아빠한테 언젠가 와서 이제 내가 엄마처럼 여배우를 하겠다, 배우를 하겠다,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내지는 물론이죠. 감독을 하겠다. 물론이죠.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우리 자식한테 이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제 부모들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존중할 줄 알고. 예. 네. 근데 보니까 저희 이웃에도 프랑스 아빠 그러니까 자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항상 아기 갓난아기 때부터 방에 이제 자기 방에서 혼자 자도록 하고 갓난아기 때는 엄마들이 왜 이렇게 그럼요. 모성으로 맨날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뭐 철저히 그렇게 아기 때부터 네, 시키는데 네. 그 프랑스에서 보통 부모들 교육은 어떤 편입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쪽 사람들도 동양 스타일을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자식과 부모와의 그 피부와 접촉.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지만은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예의가 더 밝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가 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냉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철저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교육은 때릴 때는 정말 옆에서 미안할 정도로 때려요. 남들이 보는 데서도요. 아, 그러면요. 체벌을 해요. 길가에서 뭐 상점에서 그냥 펑펑 얻어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맞고 있고요. 맞아요. 아니요, 습관돼 가지고 울지도 않아요. 하도 많아서 저 진이 양은 혹시 놀랐네요. 좀 매를 드신 적이 있나요? 아빠가요. 제가 한번 때린 적이 있죠. 어렸을 때. 아유, 도저히 때리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근데 이제 때린 이유는 예. 뭐 어린 아이가 뭐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큼 그렇죠. 하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부모한테 의존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벌써 완성된 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 자기의 또 욕구도 있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있고 예. 사실은 굉장히 아이도 무서워요. 할 건 다 하는군요. 그러면 네. 그리고 다 표현할 거 다 하고 네.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런데 이제 한 순간 이 아이가 이건 뭐 우리 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아이가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모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까지 갈 수 있나 그런 지점에서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만 3살이니까 4살 때. 지금도 윤정희 씨는 그때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구나. 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부모가 그 뭐라 그랬죠? 그 위험이 없어지고 네. 이렇게 교육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부모한테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또 부모는 또 자식한테 해줄 지켜야 될 건 걸 해주고. 네. 지키고 그 선이 명확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제가 때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할 때 너 하지 마 하게 되면 그때 딱 스톱이 돼요. 더 이상 맞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네. 그러니까 한계구나,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때리지 않기 위해서 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때릴 때 뭐로 때리세요? 손으로 제 때려요. 손으로. 손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교육이 예. 참 대화를 또 많이 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서도 계속 얘기해줘요. 뭐 어린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1살짜리도 말 못 알아들어도 저게 뭔데 저 새가 날아가고 말이지 저 새는 이름이 뭐고 계속 그 말 많은 어머니들이죠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다도시 씨가 그렇게 이건 말이죠. 새고요. 오늘 행복 채널은요, 백건호 씨, 윤정희 씨 부부 오랜만에 귀국하셔서 이제 연주회 앞두고 계신 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 좀 사랑을 하면 야 미자야 안녕 반갑다 오랜만 외국에서 고생 많이 했지? 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느 날에 백건우 선생님이 계시고 미자가 참 이뻤다. 왜냐면은 내가 대학교 졸업하려고 그럴 때 미자랑 청자네 집을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애 오밤중에 나하고 둘이 가는데 쫓아와가지고 둘이 얼마를 도망을 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야 너 정말 네가 이쁘긴 이쁜가 보다. 그래서 배우 되기 조금 전이야. 배우 하는 거를 좀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는 그 친구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야 윤정이 왔다 그러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모임에 우리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때 너 우리 앉은 자리를 안 와가지고 왜 그러니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정말은 니네를 보러 왔어 그러더라고. 도읍수 타라 여기로 안 오니 그러더니. 그리고 애가 겸손하잖아. 오여자가 여자들이 5에다가 자자 이러면서 오여자인데 지도 손미자로 해서 자로 모임에 넣어달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모임을 지금 못하고 있다. 모두 헤어져서 임자도 스위스 가버리고 화자는 부산 가버리고 전부 자자요. 더 빨리 와야지. 우리가 오여자에서 6여자로 넣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번씩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처음 만났을 때 연인 분위기처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하는 게 또 부부싸움 하는 거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연인 분위기로 사니? 응?
백건우 씨는 저한테 한 18년 전인가 우리 집에 그 우리 친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내가 약밥을 했더니 오셔서 여자들이 다 있는데 오셨어. 그때 기억나지? 그래서 참 잘 드시고 소박하다고 그때 우리가 뭐다 선을 봤을 거야 직접. 참 소박하더라. 우리 동창 모임 다 집에 있는데 그냥 오셨었다고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니네 딸이 아빠 닮았다 하면은 백건우 씨가 그래서요. 자기 닮으면 미운 줄 알고. 네, 멋있지. 백선생님 얼마나 멋있어요. 순수해 보이고. 그래도 딸은 미자 닮아야지. 그래야 더 이쁘지. 근데 이제 크니까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 보면 영원한 연인 같아. 지금도. 미자야, 진이 잘 키워. 우리 아들도 참 괜찮은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백선생님 연주를 너무 좋아하잖아. 음악회는 그전 안 빼고 들으러 가니까. 본명이 미자셨군요. 네. 아, 자자 돌림의 모임이 있으시군요. 어쩌면 그렇게 친구분들끼리 또 끝자가 자자로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오자회? 오자회. 예. 기억나세요? 저 친구분들 보시니까. 모임이 있으시대잖아요. 아니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아, 그러시군요. 제 그 첼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피아노 전공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양정자라고 법률 예, 이태영 예. 씨 바로 밑에. 네. 그다음에 가정법률 상담소 네, 하시는군요. 네. 아, 그리고 네. 또 첼로 왼쪽에 있는 남편이 또 피아니스트예요. 김정길 씨라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예gon 뭐 교장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예. 다. 아주 정말 잘 아니 친한 그러면요. 여고 그리고 동창. 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음악회 맨날 오죠. 예, 아까 오신다고 네네. 매번 오신다고 그러시구나. 말씀하셨죠. 네. 참 뭐 윤정희 씨가 정말 오랜만에 TV 이제 귀국하셔서 나오실 때마다 네네. 참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네. 즐겨 이렇게 화면을 지켜보시겠지만 네네. 저 친구분들이야 뭐 매일 아마 보고 싶으실걸요. 여기 그- 계시다고만 한다면. 근데 올 때마다 마음같이 많이 못 보죠. 네. 시간이 만나고 없으니까. 싶으시죠? 아이 그러면요. 네. 저 수다 이렇게 수다 떨던 분들 중에요. 네. 한 분을 창명씩 우리가 네. 모셨죠? 네. 여고동창 생활 이 자리에 직접 네. 모셨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애들이 네 선물 산 거야. 아이, 그리고 이거 애들 주소. 주소로. 거기니까. 그리고 이거지.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진이 결혼하면 선물로 주세요. 제가 쓴 책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뭐또 저희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 너무 고맙다, 야. 얼마 만에 직접 만나시는 건가요? 예, 너하고는 맨날 인터뷰할 때만 만나나 봐. 전번에 왔을 때 여성동화에서 예. 또 친구들 한번 모여서 인터뷰할 때 우리 사무실로 같이 와서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얘 엄청난 친구예요. 네. 그 뭐 몇 년 전 사진만 봐도 정말 기억이 아슬한데 예전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저희 학교 자랑 좀 해야죠. 예. 그 옛날에는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호남의 명문인 전남 여중고를 네. 6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럼 6년 동창이시군요. 예, 중학교 때부터.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수도 좋고 조금 뽑으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아주 서로 속속들이 잘하시겠군요. 거의 다. 친한 그렇죠. 거의가 친구시네요. 다. 네. 학교 다니실 때 남자친구들한테 이를테면은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으셨나요? 그거는 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미자지. 네. 그러면은 성은 그대로 윤 아니요, 제가요. 손미자. 이름을 예. 바꾼 이유가 제가 배우 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어쩌다가 우연히 배우가 됐는데 제 본명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 본인이요? 직접이요? 네. 특이하게 또. 왜냐하면 영화계가 너무 화려하니까 좀 조용히 지내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예. 정희루.
고해성자에다가.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친구 배우 돼서 예. 윤정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미자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랬지. 그때 보시고요. 예, 신문을 보고 미자인지는 친구하고 전혀 좀 몰랐죠. 참, 예, 많이 친구하고 닮았다. 닮은 네. 네, 네. 요즘에 뭐 흔히 뭐 공주병이라 그러잖아요. 왜 친구들 중에도 좀 이렇게 이쁜 척하고 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학교 재학 시절에 좀 그러시죠? 공주병 증세가 혹시 우리 있으셨습니까?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네. 이제 뭐 이러는 면학 분위기였지. 네. 뭐 맞아요. 공주. 저도 알아요. 그 학교 외로 다 공주가 들어갔었죠. 이 학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실 때 그 재학 중에 공부는 누가 더 잘하셨습니까? 두 분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캐물어서. 6자 중에 우리 친구들이요 전부 다 이화여대 뭐 숙대 학장상 탔지. 얘가 또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야, 뭐. 중간이지. 그렇잖아요. 뭐 누가 더 잘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고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 침묵을 지키고 앉아 계시는데 그 여고 동창생 친구분들 아까 보니까 무슨 약식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가서 드셨던 기억? 그 집에 갔던 생각이 나요. 네. 네. 그 친구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그냥 수다스럽다 이 정도 알고 자주 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네. 그 배우로서의 어떤 뭐 감수성이랄까 학창 시절에 그런 면이 좀 엿보이는 기억이 있으세요? 이 친구가 클럽 활동으로 무용을 했어요. 네. 예, 무용을. 그래서 그때 그 박원님 선생님이라고 고대에 그 교수로 계시다 얼마 전에 리타이어 하셨어. 예, 예. 그 선생님이 저는 무용반 아니니까 모르는데 무용반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화장을 시켜주면서 예. 아유 미자는 이 목선이 정말 예쁘다 그렇게 항상 그러셨대요. 네. 예. 정말 예, 무용을 아름다우시죠. 한복 예. 입으셔도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친구분께서는 윤정희 씨의 불리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고 아주 좋은 면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친구로 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리할 거가 없죠. 얌전하게 다녔으니까. 원래 네. 성격이 차분하고 그러셨습니까? 아주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네, 네. 이제 말을 하자면 절을 하면 뭐 트집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미자는 이쁘고 얌전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용 얌전하게 하고 이제 저는 뭐 변론반 하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고 네. 지난 시절이 뭐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 네. 그 시절이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기분은 그때나 그때지? 똑같지? 그럼 지금 네, 똑같아요. 똑같아.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면 네. 처음에만 좀 그렇다 그러는데 요즘 다 손잡은 애도 있다? 그래. 그러는데 그냥 조금 보면 그때 중학교 얼굴하고 똑같아. 그럼.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도 중학교하고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지. 네. 그러면 아들들이 옆에서 웃더라고. 두 분은 진짜 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의 한참 이제 수십 년 선배 되시는 할머니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어머 얘 너 학교 때하고 전혀 안 변했어. 어쩜 그렇게 안 늙었니? 네. 그렇죠. 그 옆에서 지금 묘사해 주시는 그 여고 시절에 얌전하셨고 무용반 활동하셨고 이런 게 요즘 생활에 비추어 볼 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조금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덩덕구이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뭐 좀 그러고 그러니까 좀 덤벙대시는 그런 구석이 있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면 있는지 몰랐네. 이게 뭐 저는 이 설거지 하다가도 예. 계속 이 음식 하다가다 손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네. 네. 아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돈독한 우정이 정말 뵙기 좋고요. 뭐 지금 이렇게 선물도 받으셨지만 이 프로그램 끝난 후에 네. 또 긴 대화는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왜 저 흑백 사진들 보면 여러분들도 여고 시절 있으셨겠지만 참 그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 저 윤정희 씨 모셔서 저희도 그 윤정희 씨와의 추억이 있는 사진을 한 2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들 결혼식 할 때요. 걸레 스님 중강 선생님하고 윤정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셨었죠? 네. 이거 어느새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요즘에 참 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음악 교육이나 예능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지만 그 학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음악하게 되면 솔로이스트, 네. 독주자, 뭐 세계적인 뭐 유명한 연주자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음악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텔레비전에 카메라를 드신 분도 음악을 알게 되면 또 다를 거고 네. 또 무슨 이 예술인을 돕는 그 무슨 에이전트를 한다든지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무슨 영화 음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독주도 있고 오케스트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챔버 뮤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습성에 맞는 것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건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지도 않고 예. 또 부모대로 안타깝고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 결과는 좋지가 않고 예. 영원히 이게 계속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한테 맞는 것을 시켜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올림픽에 결과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또 다 그쪽으로 또 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 종목으로. 근데 예. 그게 참 위험해요. 그거는 진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가능한 일인데 거기에서 환영을 받았다고 자식들은 다 그쪽으로 그렇죠. 나가는 건 참 위험한 짓이에요. 네. 네. 60억 인구 중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금메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네. 아이들이 참 부담스럽겠죠. 예. 그 늘 생활 속에서 음악과 함께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를테면 이제부터 들어야지 감상 시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 속에서 좀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는 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어떤 유명한 작곡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아동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음악은 몇 살 때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뱃속에서부터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음악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보기엔 정말 훌륭한 창작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창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고 항상 그 집안에서 들릴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 교육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것을 이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키워줘야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죠. 어렸을 때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주되 네. 강요는 하지 말라. 예. 이번에 그 이제 아셈 때문에 음악회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일정은 없으신지요? 부산 시향하고 공연이 17일 날 있고 예. 그다음에 창원
또 시향하고 26일 날 있어요. 네. 근사하겠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두 분 고국 방문하신 데 맞춰서 저희 행복 채널에 모셔서 참 그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또 두 분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정겹습니다. 오늘 사시는 모습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내내 건강하시고요. 뭐 훌륭한 연주 활동 그리고 또 가까운 시간 내에 또 스크린에서 뵐 수 네, 있기를 그랬으면 기대를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